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12월달 개띠분들의 한 달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개띠분들은 2018년이 기본적으로 화개살에 날삼재가 껴 있네요. 이 화개살은 밖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정신적인 활동이 조금 강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나 철학, 문학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심취하기도 하고, 또 그쪽으로 조예도 깊고 재능도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때에 따라서는 자격증이나 문서 취득의 운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미혼자분들은 결혼 운이 오거나 새로운 연인이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날삼재가 조금 끼어 있습니다. 이 날삼재는 출삼재라고 해가지고 삼재가 마지막으로 끝나가는 그런 해가 되기도 하죠. 날삼재가 되면은 보편적으로 흉기가 점차 약해지고, 더구나 이달 같은 경우에는 기해월이라 가지고 이제는 삼재의 기운이 바뀌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교운기란 이야기죠. 마지막 조금 남은 기운 마지막까지 주의하시면은 더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12월달 한 달 동안의 운세를 살펴보면은, 자, 12월달은 제살입니다. 보편적으로 집안에 우환이 조금 있거나 우연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구설수나 때에 따라서는 재물의 손실도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죠. 이렇듯이 제살운에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의 확장 이런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현상 유지에 치중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살은 관성이나 다른 길성들과 동주하면은 오히려 권력기관에 종사를 하거나 재물운이 오거나 좋은 운세도 됩니다. 더구나 밑에 보시면은 특별하게 충이나 합은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좋은 운세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2018년도 12월달 개띠분들의 나이별 한 달 운세는 또 어떤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1세, 61세 되시는 분들 무술년에 태어나셨고 황새계에 속하십니다. 편관과 정제니까 직장인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오기도 하고요. 윗사람의 도움이나 주변 사람들의 배려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모양처다 이런 소리를 듣는 좋은 한 달이 되기도 한답니다. 자, 13세, 73세 되시는 분들 병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계에 해당하십니다. 편인과 정관이니까 직장에서는 보편적으로 능력은 인정받지만 괜한 트집이나 오해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봅니다. 보편적으로 재운은 따르지 않는 달이 되어 능력이나 주변의 기대에 비해서 그 결실은 조금 부족한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5세, 85세 되시는 분들 갑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계에 해당하십니다. 비경과 정인이니까 생각지 않던 금전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는 상사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가지고 직책이나 대우가 달라질 수 있는 좋은 달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듯이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므로 이런 달에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은 오히려 좋은 결실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37세, 97세 되시는 분들 임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계에 해당하십니다. 식신과 급제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불행으로 인한 상속이나 위자료 뭐 이런 것 등으로 인해 가지고 뜻밖의 재물운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의 고통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이익으로 돌아오는 조금 아이러니가 있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49세, 109세 되시는 분들 경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계에 해당하십니다. 편제와 상관이니까 보편적으로 일에 부침이 많고 약간씩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은 경쟁 상대자의 공공이나 어려운 처지가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달이 되기도 합니다. 남자분들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나 문제로 골치를 썩는 그런 한 달이 되기도 한다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2018년도 12월달 날짜별로 운세는 또 어떤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1일날 도화살이 육합이고요. 13일도 도화살이 육합 같은 기운이죠. 그 다음에 25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도화살은 일종의 인기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정에 관한 문제나 이성에 인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또 더구나 이 도화살은 아랫그룹이라서 늘 가까이 보던 부하 직원이나 여직원이 오히려 이쁘게 보여가지고 부적절한 관계에 미혹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겠네요. 더구나 보시면은 밑에는 또 육합까지 끼어 있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날로 잡으시면 참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2일날 월살의 충이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월살의 충이죠. 이 월살은 고초살이라고도 해가지고 하는 일에 조금씩 지장을 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살이 됩니다. 별거 아닌 일로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이 감정의 골로 깊어지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피곤해지고 어려움이 겹치는 그런 달이 되기도 하는데 또 밑에 보시면은 충이 또 끼어 있죠. 이렇게 충까지 겹치는 날이니까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강하고, 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기 싫어지거나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나타내기 힘든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시면은 조금 신경이 쓰이는 하루가 된다 보셔도 되겠네요. 3일날 망신살의 원진살이고요.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망신살의 원진살입니다. 이 망신살은 자기의 체면이나 아니면 명예가 다소 구겨지거나 손상당하는 그런 기운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이성 문제로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보편적으로 이 망신살은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그런 체면이나 명예 손상이기 때문에 체면의 손상에 비해서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러는 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원진살이 끼어 있죠. 그렇게 어느 정도 보상이 따르는 그런 좋은 운기 속에 있는 거지만은 자칫 주변의 원망이나 원성이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일날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16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28일도 장성살의 삼합이죠. 이 장성살은 최고조의 기운으로 하는 일도 능률이 생기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큰, 상당히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날이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날은 하고 싶었던 일들, 갖고 싶었던 것들 어느 정도 추진하면은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날로 보시면 됩니다. 또 더구나 밑에 보시면 삼합까지 끼어 있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동료, 직장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결과가 상당히 그 결실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일날 반한살의 육형입니다.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반한살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의 형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한 대가로 정관애우를 받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 전날 장성살 때보다 조금 덜 노력하거나 조금 덜 일하고도 그날보다 보수나 아니면 대가는 더 낮게 인정받는 그런 하루가 되니까 상당히 좋은 기운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 반한살 때는 직장에서는 상사나 선배 이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운이기도 하지만은 밑에 보시면 육형이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육형이 있는 때는 주관이 너무 강해 오히려 독선적인 면모도 나타나고요. 무사한 일이나 아니면은 나태로 인해 가지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으니까 이런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6일날 역마살의 방합입니다. 그 다음에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역마살은 이동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나 거주의 이전 또는 원거리 출장 이런 것들도 의미하고 보직의 변경이나 전보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거기다가 나들이나 출장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텐데, 이 역마살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직장의 명령이나 상사의 지시 또는 환경의 변화, 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방합이 끼어 있네, 그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협조로 그렇게 본인이 원치 않아서 움직였지만은 상당히 그 결실이나 과정은 상당히 좋았다 보시면은 12일 날 이런 때는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7일 날 6회살의 방합입니다. 그 다음에 19일도 같은 기운이고, 자, 연말인 31일도 6회살의 방합입니다. 이 6회살은 보편적으로 인덕도 좀 부족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좀 힘든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상에 잔병치레도 있을 수 있고요. 주변에 구설수도 따르는 그런 기운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하루를 보내면은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방합이 끼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부모, 형제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나 협조도 있고 또 그렇게 약간은 컨디션도 안 좋아 가지고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는 한 하루로 보시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상당히 좋은 날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8일날 화개살입니다. 그 다음에 20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화개살은 예술이나 문학 뭐 내지는 종교나 철학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이 가고 밖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위축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겠네요. 다소 활기가 부족하고 위축되는 날이지만은 이런 날은 너무 침울한 기운에 빠지지 않도록 가벼운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밑에 보시면은 특별하게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의 노력이나 본인의 정성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날로 귀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9일날 겁살입니다.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겁살은 겁탈이나 도난 또는 부상,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좀 잃거나 빼앗기는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모임이나 여행 또는 외식 뭐 이런 데서 가지고 간 물건이나 소지품을 잃어먹거나 놓고 오는, 자,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또한 이 겁살운에는 낯선 지역이나 낯선 곳 또 모르는 사람들과의 접촉은 가급적 좀 삼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보고요. 자, 그러면서도 밑에 보시면은 특별하게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이 조금 노력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하루로 마무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10일날 제살입니다. 그 다음에 22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제살은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우연한 사건, 사고, 자,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요. 때로는 구설수가 따르거나 재물의 손실도 좀 올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되기도 합니다. 남들과 다툼이 있거나 잔소리를 듣는, 자, 이런 상황도 생기고요. 하는 일이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제살운에는 사업의 확장이나 하는 일을 새로 벌리기보다는 현상 유지나 수승의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시면은 유리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제살운에는 보편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비해 가지고 얻는 것이 좀 적은 하루가 된다 보시면은 무리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최선으로 여기는 것이 낫겠죠. 더구나 밑에 보시면은 특별히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노력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하루로 마무리할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무사히 보내시는 게 최선이 된다 보시겠죠. 11일 날 천살이 육형입니다. 그 다음에 23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천살은 지진이나 가뭄, 홍수, 화재 이런 것들처럼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계획한 일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또 불합리한 결과로 끝나기도 하고요. 또 일을 벌려봐도 그닥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든 스스로 혼자서 감내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도 많이 부닥치고요. 합리적이지 못한 일들이 많아 어려움과 고통이 들어 따르는, 자,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또 밑에 보시면 육형까지 끼어 있죠. 과시욕이나 자존심이 강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요. 답답하고 한탄할 일도 많이 생긴다고도 봅니다. 자, 이렇게 천살이 형까지 겹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자세로 하루를 보내시는 게 가장 최선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12일날 지살의 삼합입니다. 그 다음에 24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지살은 역마살과 같이 이동살입니다. 환경의 변화나 직장이나 근무지 이동, 보직의 변동, 출장, 나들이,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이동살에 속하겠죠. 근데 이 지살은 그런 이동이 외부의 환경이나 상사의 지시,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또 삼합까지 끼어 있죠. 사회적으로 만난 친구들이나 동료, 직장의 상사, 선후배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그렇게 움직인 결과가 또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 지살운에는 조상의 음득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좋은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2018년 12월 한 달 동안에 개띠분들의 날짜별 운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